자, 일반적으로는 이렇죠. 작성이랑 활용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왜? 작성은 법무사님이, 활용은 세무사님이 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알고 규정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에 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보통은 대표님들이 어떻게 연락을 주시냐면 저희 정관 변경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님이랑 적절한 세무사님이 이제 검토가 된 정관을 조금 받고 싶어요. 검토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 설명도 들으시고 활용에 대한 거 물어도 보시고 하는 대표님들이 있는가 반면 저 수수료 드릴 테니까 정관만 좀 보내주세요 하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저는요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 정관을 갖고 가시면 대표님들이 활용을 1도 못 하십니다. 왜?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무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싱커벨 심들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사항 2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저희 지금 신입 경력 컨설턴트 분들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혼자 일하기가 조금 벅차져가지고 같이 하실 분들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 저희가 그 신입분들 이제 세무사님들도 사실 연락 많이 주시는데 이제 신입분들 같은 경우 오시면 업무 진행하는 교육부터 저희 동행 나가는 것까지 다 같이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협회 회원사분들께 이런 그 컨설팅을 좀 제공하고 싶다 하시는 협회장 분들께서 연락 주시면 같이 업무 협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100%는 없다 시리즈 정관 정비 편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100%는 없다 시리즈를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해요. 시간이 될 때마다. 이유는 이제 이 컨설팅이라는 거에 대한 자체가 영역이 굉장히 넓기도 한데 사실은 100%라는 거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부분들 아니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유의사항들을 좀 깊게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시리즈를 지금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관정비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정관정비 관련해서 올린 게 한 3년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 정관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연락 주신 대표님들 계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법인의 정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인데 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목적, 명칭, 본점, 소재지 같은 거를 기재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정관에 기재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기재하였을 경우 정관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개폐할 수 없는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몇 가지 좀 있어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요건 예외사항이 있죠. 자본금 10억 미만은 공증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보통은 설립할 때 같은 경우는 자본금 10억 미만은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등기 들어가는 태초에 이제 정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절대적 기재사항들로 만들어진 정관을 저희가 보통은 표준정관이라고 하고 상대적 기재사항이랑 임의적 기재사항이 잘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변경된 컨설팅 받은 정관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에 초점을 두는 거는 절대적 기재사항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 당연히 정관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 기재사항이랑 뭐 임의적 기재사항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상대적 기재사항은 그런 거예요.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저희가 스톡옵션이라고 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제도를 많이 이제 넣어놓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게끔 그렇게 이제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그러는 거는 뭐 이사회나 주총 같은 거를 소집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기간 단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정관은 이렇게 작업하죠. 법무사님이 작성해 주시면 대표님이 그걸 받아서 이제 등기 사항이 있으면 등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검토하고 그리고 이게 등기도 완료되고 정관에 대한 공증도 완료되고 했다. 그러면 이거를 세무사님한테 사본을 한 부 보통은 드립니다. 왜? 그 뒤에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뭐 상여 규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이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드리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죠. 작성이랑 활용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왜? 작성은 법무사님이, 활용은 세무사님이 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관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데, 정관을 활용을 세무사가 한다고 했죠. 네, 근데 당연히 법무사님도 활용을 하시는데, 활용을 할 때 어떤 사항을 세무사가 활용을 할까요? 계속해서 누적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보수, 퇴직금, 상여, 뭐 요즘 많이 넣는 유족보상금, 그리고 이게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리후생 규정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넣어 놓으시는데, 이런 규정들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들이 활용을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는 거 있죠? 자기 주식, 자사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익 소각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도 그거는 이제 세무사님도 활용을 하시고 법무사님도 활용을 하시는 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법무사님이랑 세무사님이랑 나, 대표자,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정관을 어떻게 꾸밀까? 상법적으로는 이렇게, 세무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거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관을 만들까라고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은 이 정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법인의 헌법 같은 존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작성이랑 활용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서 자, 법무사님 오세요, 세무사님 오세요, 그리고 대표자인 나도 앉아가지고 같이 3자가 대면해갖고 이 정관을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간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사전에 법무사님에 대한 검토, 세무사님에 대한 검토, 대표님에 대한 검토를 취합을 해서 정관을 만드는 거, 그거를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관을 만들기만 하면 다 끝이냐? 다 끝입니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입 아파서 말도 못 하겠어요. 네. 자, 이사회, 주주총회, 임원보수, 상여금지급, 퇴직금지급, 주식이전, 이런 절차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작업이 돼야 된다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자, 정관 정비는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주총 의사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행되고 또 후속 절차로 밝혀져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은 대표님들이 어떻게 연락을 주시냐면, 관심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저희 정관 변경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님이랑 적절한 세무사님이 이제 검토가 된 정관을 조금 받고 싶어요. 검토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 설명도 들으시고 활용에 대한 거 물어도 보시고 하는 대표님들이 있는가 반면, 저희 수수료 드릴 테니까 정관만 좀 보내주세요 하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저는요,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 정관을 갖고 가시면 대표님들이 활용을 1도 못 하십니다. 왜?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에 어떤 규정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표준 정관 갖고 계신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님들을 방문을 해서 상담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비 후에 사후 관리가 필수다. 저희가 정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 법인 담당 세무사에게 사본을 전달하는 거를 그 첫 번째로 저는 꼽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정관에 대한 의무사항은 반드시 시행한다. 뭐였죠? 정관에 대한 의무사항? 매년 1월에서 3월 저희 뭐 한다 그랬죠? 그 정기주총, 그리고 뭐 보수계약서, 배당 이런 거에 대한 주총, 그 제반 서류들을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정관 규정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여부를 체크한다. 자, 우리가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놓고서도 예전에는, 과거에는 퇴직금 배수가 없었다가 그 다음에 퇴직금 배수가 3배수로 생겼다가 지금 2배수로 또 하향 조정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규정을 정비를 해놨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퇴직소득세 내는 거에 대해서 온전하게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이게 아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바뀌는 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죠? 상법이 바뀌는 것도 보셔야 되고, 우리 회사에 대한 상황도 보셔야 되고, 과세관청에서 보는 추세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관 변경 추세와 세무당국에 대한 추세를 살피자. 자,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 정관 변경된 것들 보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규정들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보수 상여금, 퇴직금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복리후생 규정이나 아니면 학자금 규정, 임원에 대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출장비 규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알고 규정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에 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담당 세무사님이랑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이제 최근에 정관 변경건으로 연락을 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당연히 이제 뭐 업무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입장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라서 업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그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정관을 하나를 잘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표님의 회사가 그리고 대표님 개인이 임원의 개인이 받아가는 절세나 어떤 효과들은 엄청나게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관에 대한 단편적인 거를 보지 마시고 좀 넓게 폭넓게 확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신입 컨설턴트 분들, 경력 컨설턴트 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세무사님이랑의 업무 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세무사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